자, 주제를 바꿔서 성접대 뇌물수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오늘 대법원 선고가 나왔는데요. 이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감 중이잖아요. 네, 2년 수감 6개월. 놀랐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원심 깨고서 지금 돌려보냈어요. 네네. 왜 그런 거죠? 맞습니다. 1심은 무죄였고요. 2심에서는 특가법상 뇌물죄가 인정이 돼서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네. 법정 구속이 된 상태였습니다. 8개월 정도 됐어요. 대법원에서 2심의 판단이 잘못됐다. 파기환송해서 다시 재판하라. 그 이유는 뭐냐면 2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핵심적인 증인이 있습니다. 네. 최모 씨가 이 재판에 출두하기 전에 검사와 면담 과정을 거쳤는데 이때 뭔가 회유나 압박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 않았다는 걸 검찰 쪽에서 입증했어야 하는데 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이것을 다시 판단하라. 이 증인의 증언이 효력이 없을 수 있다. 이 취지예요. 그리고 여기 오늘 바로 김학의 전 차관 측은 보석 신청을 했는데 허가가 났습니다. 아마 이 시간 정도에는 아마 구치소 나왔을 가능성이 있고요. 아마 불구속 상태에서 파기환송심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김학의 전 차관 측 변호인의 얘기 그럼 듣고 와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증언을 하러 오기 전에 항상 검사실에 들러서 검사와 이렇게 만남을 가졌다. 그거는 또 스스로도 인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상소심에서 증인 신문을 하는 걸 보면은 1심에서 최모 씨 그 사람의 이제 진술 때문에 또 무죄가 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만 또 교묘하게 다 바꾸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걸 보면 저희는 판결문을 보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진술을 연습해 온 것으로밖에 의심이 될 수가 없었죠. 지금 검찰 수사단 측은 증인 사전에 면담한 이 네네. 부분에 대해서 적법했다 지금 이런 입장인가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수사를 그러니까 재판을 준비하는 유죄를 입증해야 되는 검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증인과 만날 수 있는 것이다. 불러서 그리고 만나서 확인 절차를 거치는데 다만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유나 압박을 하면 이건 위법한 일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어떤 사실이 있었는가, 어떻게 증언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문답을 할 수는 있겠죠. 검찰 수사단은 적법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문제는 파기환송심에서 이것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가 검찰 쪽에 중요한 숙제로 남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파기환송해서 다시 내려갔습니다. 무죄 가능성 열려 있다고 좀 보면 될까요? 지금 오늘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그런 거거든요. 증인이 회유와 압박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검찰이 입증하라.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검찰이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증인이 최모 씨라는 사람이 일종의 스폰서로서 김학의 전 차관한테 돈을 계속 꾸준히 줬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그 돈을 주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혐의 내용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청탁의 대가라고 인정할 만한 게 2009년부터 11년 사이에 휴대폰 요금을 대납했다는 거였어요. 근데 그 부분이 1998년도에 이 지금 최 씨라는 사람이 자신이 공무원한테 뇌물을 줘서 사법 처리를 받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때 특수부에 들어가서 조사를 받은 거예요. 그때 김학의 전 차관이 그 부분에 대한 도움을 줬다. 그래서 그 이후에 검찰 요직으로 있으면서 언젠간 내가 특수부 조사를 다시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올 테니 그걸 대비해서 김 전 차관한테 계속 돈을 줬다. 상품권도 주고. 그래서 그게 휴대폰 요금까지 대납하는 일까지 연결이 됐다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2009년 이후에 11년까지 휴대폰 요금이 뇌물죄로 인정이 되니까 청탁의 대가로 그 전에 준 것은 포괄일죄라고 해서 같은 뇌물로 간주를 해서 뇌물 혐의가 인정이 된 겁니다. 2심에서. 근데 그것의 유일한 사실은 어찌 보면 돈을 줬다고 하는 증거는 증인의 입에서 나온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증언에 어떤 뇌물이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뇌물죄 혐의와 관련해서도 무죄 선고가 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자, 이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마 지금 이런 뇌물건보다도 네네. 당시 동영상에서 논란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당시에 2013년 당시에 동영상 의혹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차관으로 임명을 했었고요. 이후에 동영상이 시중에 돌면서 스스로 차관에서 내려왔었습니다. 경찰은 동영상 속 그 인물이 바로 김학의 맞다. 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검찰은 아니다. 무혐의 특정할 수 없다. 무혐의 처분을 했어요. 이 건은 지금 어떻게 된 무혐의 상태였죠? 처분을 했을 뿐 아니라 이걸 끊임없이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이
고소를 여러 차례 했고요. 네. 계속 문제 제기가 됐는데 검찰은 무혐의를 내리고 그다음에 시간이 흐르죠. 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공소시효가 지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명 별장 성접대, 성적인 범죄 폭행이 벌어졌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처벌할 수 있는 시간을 검찰이 다 놓쳐버린 거예요. 가장 비난받은 대목이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 마치 별장 성접대가 무죄가 난 것처럼 정말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것처럼 돼 있지만 동영상은요. 경찰은 김학의가 맞다. 검찰은 동영상 인물을 봐서 누군지 특정할 수 없다. 이게 보도됐는데 전 국민의 집단 지성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군지 대부분 국민들은 다 압니다. 보도된 짧은 상황만 보고도요. 노래 부르는 장면만 보도가 됐죠. 동영상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왜 검찰은 이 인물을 특정하지 못함으로써 공소시효를 넘겨버렸는가가 핵심 쟁점이었고요. 네. 그럼 처벌 못한단 말인가 해서 재수사, 재조사에 대한 요구까지 나와서 결국은 뇌물 혐의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지금 2년 6개월 징역을 실형으로 받은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되면서 검찰 수사단이 오히려 결국은 증인은 오염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 좀 난감한 상황에 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 진행되는 상황이 아마 그 검찰이 예상했던 그 상황과 좀 다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 게 지금 이제 김학의 전 차관이 만약에 석방이 되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슈가 되는 게 다시 돌려보내서 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되고 또 하나 지금 쟁점이 되는 게 바로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 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사실은 김학의 전 차관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김학의 전 차관이 출국하는 과정에서 불법으로 그걸 막았다는 의혹을 삼고 있는 현재 검찰 고위 간부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상황이 정반대로 원래 그 쟁점 사항에서 정반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건은 지금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뭐 일부 재판을 받고 있는 피의자들도 있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이규영 검사라든가 아니면 차규근 본부장. 출입국 관리본부장이 지금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청와대 비서관이나 기타 다른 사람들의 경우에 이 출국 금지에 관여를 했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지금 조사가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또 한 건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수사를 하려고 했는데 수사를 방해하려고 했다. 이게 이제 이성윤 서울 전 중앙지검장이 지금 그 사건의 수사를 막았다고 해서 직권남용 혐의로 또 기소가 된 상황이기도 합니다. 크게 두 가지 문제가 현재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상황 김학의 전 차관 본인에 대한 사건보다는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 여기에 대해서 이제 파헤치고 거기에 대해서 이후에 이제 재판받는 과정에 오히려 관심이 이동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환 최영일 평론가였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